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년 반복해서 결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체중 감량을 의미하지만 기능의학 의사들에게는 건강을 회복하는 치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만성염증, 암과 같은 대사질환의 가장 확실한 치료가 바로 다이어트이기 때문인데요. 개인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전적으로 신진대사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저자의 말 들어보실게요. 건강한 몸은 영양, 호르몬,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의 대사가 원활합니다. 반면에 대사에 이상이 생기면 건강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병원에서 다양한 진단을 받지만 질병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의 대사 능력을 결정짓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대사 질환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가족력이나 유전이 아닙니다. 식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통해 가짜 음식을 거두어내고 진짜 음식을 공급해주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대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만과 당뇨병이라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에 저지방 다이어트로 맞서고 있습니다. 저지방 메시지의 무차별한 폭격은 설탕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조업자들은 식품에서 지방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에 지방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제조업자들은 저지방 제품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식품의 지방 대신 설탕을 더 많이 첨가하게 되었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는 저지방 꼬리표가 달린 쿠키와 크래커, 아이스크림, 냉동 케이크, 청량 음료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러한 가공식품은 진짜 음식이 아닙니다. 가짜 음식입니다.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이 칼로리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조언은 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칼로리의 양을 줄이는 데 집착하고 있습니다. 칼로리 계산을 통해 몸무게를 감량하려고 합니다. 즉, 식단의 질 대신 양으로 말입니다. 칼로리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배고픔과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대사만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혈당,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시 정상이 될 것입니다. 체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사가 정상이 되면 체중도 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책의 제목이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인데요. 여기서 애킨스는 심장내과 전문의 로버트 애킨스의 이름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애킨스 박사가 2005년, 그러니까 무려 12년 전에 내놓았던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요. 그 당시엔 기존의 영양학과 동떨어진 이론이라 많은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7년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의 붐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과격한 다이어트로 여겨졌던 저탄고지 식단이 이제는 지극히 정상적인 식단이라는 연구들이 뒷받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작에 애킨스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애킨스 다이어트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연구였던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죠. 오늘은 이 진실, 원조 저탄고지의 개척자라 할 수 있는 애킨스 박사의 건강혁명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이어트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다 라고 강조하는 애킨스 박사의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으로
여러분과 함께 산책을 나가보겠습니다. 펴낸 곳은 세이버스 출판사입니다. 서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애킨스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저탄고지 식단에 대한 우려와 편견이 존재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이 책 안에 애킨스 박사의 처방대로 실천해 건강을 찾은 이들의 신뢰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왜 저탄고지를 해야만 하는지에 관한 이유를 아주 쉽게 잘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시중에 많은 건강책들이 있지만 이 책은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건강에 관한 상식,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잘 요약되어 있는 책입니다. 아무리 적게 먹어도 왜 살이 빠지지 않는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왜 만성염증이나 질병들이 내 몸에 나타나는지, 어떤 음식들을 어느 정도 양으로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그 해답은 이 책 안에 다 들어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엑기스들만 모아놓은 책인지라 저는 오늘 애킨스 박사가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만 전해드릴 건데요. 자세한 실천 방법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박사님의 말씀 들어보실게요. 다이어트의 핵심은 어떤 음식을 먹는가의 문제입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체지방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래 지방은 우리를 과체중으로 만들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에너지 저장을 위한 몸의 백업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몸의 주요 연료인 탄수화물의 양이 아주 적을 때 발생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면 몸은 즉시 지방 분해 스위치를 작동시킵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몸은 포도당을 태우는 시스템에서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변화는 암,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또한 우울증, 위장병, 알레르기, 만성 통증, 면역체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약물로만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비만과 뱃살은 잠재적인 건강의 위험 신호입니다. 비만은 지방 과다 섭취가 아닌 신진대사 장애의 결과입니다. 과다 탄수화물 식단은 인간의 신진대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체중을 정상화하는 것은 건강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제한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버리고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세요. 동시에 설탕이 가득 찬 정크푸드의 늪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면 정상적인 혈당과 인슐린 대사로 몸이 바뀔 것입니다. 피곤함이 줄어들고 잃어버린 에너지를 되찾을 겁니다. 탄수화물 제한 식단은 염증과 산화를 줄임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춥니다. 탄수화물 제한 식단은 포도당에서 지방을 태우는 대사로 변화시킵니다.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가장 영양 밀도가 좋은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채소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식탐, 탐식의 원인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그 또한 근본 원인은 신진대사의 문제입니다. 불균형한 호르몬이 끊임없이 음식을 먹어치우고 있는 겁니다. 끝없는 식탐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신진대사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설탕 가득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인류가 먹었던 정제되지 않은 음식을 드십시오. 21세기 인간의 몸은 원시 인류의 DNA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답게 먹으면 됩니다.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식단은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양고기, 랍스터, 견과류와 베리류, 치즈, 달걀, 버터와 함께 다양한 채소를 즐기십시오. 토스트, 머핀, 베이글, 시리얼과 같은 고탄수화물로 식사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설탕, 밀가루, 그리고 정제 가공식품을 멀리하게 됩니다. 비만의 원인은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체중 감량은 더 이상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 강박을 일으키는 범인은 호르몬 불균형이 일으키는 장애입니다. 그 장애의 핵심에 인슐린 호르몬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호르몬입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체내에 인슐린의 과잉 공급을 초래합니다. 고인슐린 혈증은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원인입니다. 또한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 요소입니다. 인슐린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를 우리는 당뇨병이라 부릅니다. 무너진 인슐린 호르몬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답이 탄수화물 제한입니다. 체중 감량의 해답은 탄수화물을 제한해서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 보충이 필요합니다. 초기 인류는 기나긴 빙하기를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어디서 에너지를 얻었을까요? 바로 지방입니다. 그러니 칼로리를 계산하지 말고 탄수화물을 계산하세요. 네, 그럼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어야 할까 궁금하시죠? 좀 놀라실 텐데요. 애킨스 영양학은 하루 탄수화물 20g 제한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평생 먹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의 목표 체중을 달성하게 되면 체중 유지를 위한 자신만의 탄수화물 임계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개인의 체형이나 몸무게, 건강 상태가 모두 다르니 개인차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쌀, 빵 같은 주식을 안 먹으면 탄수화물은 어디서 보충하나 싶으시죠? 이전에 올린 영상 조승우 한의사의 채소 과일식에서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모든 과일, 채소, 녹말은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채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먹다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채소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채소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께 살짝 팁을 드리자면요. 이 책 안에 채소, 야채에 들어있는 항산화 비율표를 살펴보니 브로콜리 2분의 1컵 혹은 케일 2분의 1컵 대비 마늘 한 정이 20배 정도 높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마늘은 탑 클래스입니다. 마늘은 고대 이집트부터 정력과 원기를 회복하는 강장제로 사랑받아 왔다고 해요.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늘부터 서서히 시작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네요. 채소는 질병을 예방하는 천연 화학물질로 가득 차 있어서 암의 위험을 낮추고 케일, 시금치, 호박 등은 루테인이 가득한 눈 건강을 지키는 핵심 영양소라고 하니 우리는 채소를 사랑하는 노력을 꼭 해야겠다 싶습니다. 채소를 주스로 갈아 드시면 섬유질이 제거되고 당을 농축하여 혈당을 높이는 위험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테고요. 채소는 살짝 익혔을 때 영양가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우리 동양인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죠. 우리에겐 기가 막힌 최고의 영양 반찬, 멋진 구원투수인 나물이 있으니까요. 저자의 식단에도 나물이 들어 있습니다.
저자의 식단을 공개해 주셨는데요. 참고만 하라고 하시네요. 정말 참고만 할 수밖에 없는 식단이기도 합니다. 아침은 간헐적 단식을 하십니다. 점심엔 달걀 3개, 샐러드, 방탄 커피, 그리고 저녁엔 고기, 쌈채소, 파채, 김치, 나물입니다. 나물은 더할 나위 없는 최고봉, 멋진 음식이라고 격찬을 하십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시기에 저녁 식사가 메인 식사가 된 것 같은데요. 하루 3끼를 먹는 야생동물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새끼라는 관성에서 벗어나 내 몸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치유행위라고 할 수 있는 공복 상태인 간헐적 단식을 강력하게 권하기도 합니다. 단 과도한 육체 활동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새벽형 인간이다 보니 아침을 거르는 간헐적 단식은 절대 불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아침을 황제처럼 먹거든요. 100인 100가지 레시피라는 말이 있듯이 애킨스의 지침을 기반으로 한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저자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네, 바쁘다는 핑계로 대신하기에는 우리의 몸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오고 비만이 되었다면 이젠 과거와 작별 인사를 할 때입니다. 고칼로리, 고지방의 천연 음식으로 배고픔과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결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체중 감량은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날씬하게 지낼 수 있는 식사 방법이 자세히 제공되어 있는 이 책으로 다가오는 올여름 자신감을 넘어 자존감까지 뿜뿜 올라있는 건강하게 변화한 나를 만나보시길 바라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